쪽에 정리 17입니다. 만일 인간의 신체가 어떤 내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게 되는 방식으로 자극받는다면 인간 정신은 신체가 외부 물체의 존재나 행동을 배제하는 변형에 의해 자극을 받을 때까지는 이 외부 물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아니면 자기에게 현재적인 것으로 숙고할 것이다. 새로운 자격이 있을 때까지는 그걸 갖다가 생존하는 것으로 인정한단 말이죠. 인식한다는 얘기죠. 뭐 이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냥 당연하도 있는데 증명해 보면 이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인간 신체가 그처럼 자극받는 동안에는 인간의 정신이 신체의 이러한 변형을 간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에 관하여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는 관념을, 다시 말해 외부 물체의 존재나 행동을 배제하지 않고 정립시키는 관념을 소유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은 신체가 외부 물체의 존재나 행동을 배제하는 변형을 받을 때까지는 외부 물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아니면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건 뭐 별로 무리가 없어 보이고, 보충해보면 인간의 신체를 단 한 번 자극시킨 내부 물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또한 그것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정신은 그것을 마치 현존하는 것처럼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인간 신체 유동적 부분이 연한 부분에 자주 부딪히도록 외부 물질이 결정하면, 이때 유동적 부분은 전기라고 했지. 인간의 전기, 신체의 전기고, 연한 부분은 내수인가 봐요. 내수. 연한 부분의 표면은 변한다. 그리하여 결국 유동적 부분은 연한 부분의 표면에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반동받아 되돌아온다. 그리고 나중에 유동적 부분이 변화된 표면의 자발적 운동으로 부딪히면 유동적 부분은 이전의 외부 물체에 의하여 연한 부분의 표면에 부딪힐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동받아 되돌아온다. 그래야 결국 그것은 이처럼 반동받아 되돌아오는 운동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인간의 신체를 똑같은 방식으로 자극한다. 정신은 이 자극을 다시금 인식하게 될 것이다. 곧 정신은 다시금 외부 물체를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 신체 유동적 부분이 자신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연한 부분의 표면에 부딪힐 때마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신체를 한번 자극했던 내부 물체가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정신은 신체의 이러한 활동이 반복될 때마다 외부의 물체를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주석에 보면은, 그리하여 우리는 흔히 일어나는 것처럼 이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원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참다운 원인에 의하여 그것을 설명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하나의 원인을 제시한 것으로 나는 족하다. 더욱이 나는 참다운 원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택한 모든 요청은 경험을 근거로 입증되지 않은 것을 거의 포함하지 않으며, 인간 신체는 우리들의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지금 경험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우리는 예를 들면 베드로 자신의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베드로의 관념과 다른 인간, 말하자면 바울로 속에 있는 베드로에 대한 관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자는 베드로 자신의 신체의 본질을 직접 설명하며 베드로가 존재하는 동안 이외에는 존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자는 바울이죠. 바울은 베드로의 본성보다 바울로의 신체의 상태를 한층 더 많이 나타내며, 따라서 바울로의 신체의 이러한 상태가 지속하는 동안에는 바울로의 정신은 베드로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를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앞에 나왔던 정리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통 사용되는 말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것의 관념에 의하여 외부 물체를 우리가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하는 그러한 인간 신체의 변용은 사물의 형태를 재현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사물의 상이라고 부를 것이다. 뭐 심상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정신이 이런 식으로 물체를 간주할 때 우리는 정신이 사물을 표상한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오류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려고 한다. 즉 정신의 표상은 그 자체를 보면 아무런 오류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정신이 사물을 표상한다고 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자신에게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하는 사물에 대하여 그 존재를 배제하는 관념이 없다고 고찰될 때만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이거 약간 까놨는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존재를 배제하는 관념이 없다고 고찰될 때만 오류를 범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만일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할 때 그것과 동시에 그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정신은 확실히 표상 능력을 자기 본성의 결점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강점으로 느낀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표상했다잖아. 그러니까 약점이 아니고 강점을 느낀다는 거죠. 특히 이 표상 능력이 정신의 본성에만 의존했다면 곧 만일 정신의 이 표상 능력이 자유롭다면 한층 더 그랬을 것이다. 장점으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정리 18. 만일 인간의 신체가 두 개 또는 그보다 많은 물체에 동시에 자극받았다면 정신은 후에 그 중에 어떤 것을 표상할 때 곧장 다른 것까지도 상기할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 신체의 일부가 외부 물체에서 자극받은 것과 같은 능량을 내부 물체가 만든 인상에서 인간의 신체가 받기 때문에 정신은 어떤 물체를 표상한다. 그러나 신체는 한때 정신이 동시에 두 물체를 표상하는 그러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정신은 지금도 역시 두 가지를 동시에 표상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은 그 중에 하나를 표상할 때 곧바로 다른 것을 상기할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기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신체의 외부에 있는 사물의 본성을 포함하는 관념의 어떤 연결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결은 정신 안에서 인간 신체의 변용의 질서와 연결에 사용된다. 사실은 정신이 인간 신체의 변용이라고 했잖아. 정신의 관념이. 자, 나는 첫째로 그것은 단지 인간 신체의 외부에 있는 사물의 본성을 포함하는 관념의 연결이지 그 사물의 본성을 설명하는 관념의 연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야, 이게 진짜 참 본성을 포함하는 관념의 연결이라는 거지. 사물의 본성을 설명하는 관념의 연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본성을 포함하는 관념 플러스가 뭐 있다니까. 근데 사물 본성 자체를 아니고 본성을 포함하는 관념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억이겠죠. 사실 인간 신체의 변용의 관념이며 이 정신이 그런데 인간 신체 변용의 관념이며 이 관념은 인간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아까 그때 그랬죠. 신체의 받는 그거는 관념은 그 자기의 신체의 본성과 그 자극을 준 외부 물체의 본성도 포함하고 있다 그랬잖아. 앞에서 나오는데 나는 둘째로 이 연결은 인간 신체의 변용의 질서와 연결에 따라서 생긴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성의 질서에 따라서 생기는 관념의 연결과 구분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인간 신체의 변용의 질서와 연결이고 하나는 지성의 질서에 따라 생기는 관념의 연결입니다. 구분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성을 이 사람 좀 높게 봤잖아. 나중에 나오게 좀 감각할 때도 지각할 때도 보는데 신체의 감각보다는 지성을 높게. 어쨌든 지성의 관념을 연결해서 정신은 사물을 제1원인에 의하여 지각하며 이 지성의 관념의 연결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는 왜 정신이 한 사물의 사유에서 곧장 그것과는 전혀 유사성이 없는 다른 사물의 사유로 옮겨가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한다. 예를 들면 로마인은 과일이라는 낱말의 사유에서 곧장 어떤
특정 과일의 사유로 옮겨갈 것이다. 이 과일은 발현된 음성과는 아무런 유사성도 공통도 없다. 다만 동일한 인간의 신체가 이 둘에서 자극을 자주 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과일하면 지가 좋아하는 과일을 먼저 떠올리겠죠. 이런 거. 곧 인간 자신이 과일 자체를 보면서 동시에 과일이라는 낱말을 자주 들었다고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습관이 사물의 상을 신체 안에서 지어 놓은 데 따라서 하나의 사유에서 다른 사유로 옮겨갈 것이다. 예를 들어 군인은 모래밭의 말 자국을 보고 곧장 말에 대한 사유에서 기사의 사유로, 그리고 이로부터 전쟁과 기타의 사유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나 농부는 말의 사유에서 전기야 밭, 기타의 사유로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모든 사람은 각자가 사물의 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연결하도록 습관화된 것에 의해서 하나의 사유에서 이어서한 사유로 옮겨갈 것이다. 이 페이지는 참 재미있는 설명이 참 이해가 쉽게 되는. 자, 정리 19. 인간 정신은 오직 신체가 받는 변종의 관념에 의해서만 인간 신체 자체를 인식하며 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 자, 인간 정신, 이게 지금 스피노자는 정신과 신체를 전혀 독립적인 걸로 봤죠. 그 누구야? 데카르트는 이게 송가선에서 연결된다고 하나로 봤고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이 있듯이 이건 이론론이죠. 이 사람은 심신병행론, 이론론이 아니고 심신병행론, 심신평행론 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속성이 신의 속성이 두 가지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 인간이 파악하고 신의 속성은 사유와 연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정신은 사유 쪽일 것이고 신체는 연장 쪽일 거 아니에요. 서로 독립적으로 갑니다. 이게 서로 연결하는 거, 서로가 자극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영향을 주는 게 독립적인 어떤 속성, 사유의 속성이 정신이고 연장의 속성은 이거고, 동일한 질서를 갖고 있겠지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정신이 그러니까 신체 변화를 모른다고 돼 있거든요. 전 인식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정신이 이제 그 신체가 뜨거운 물에 데이잖아. 그러면 이제 정신이 이제 반응하죠. 아, 뜨겁구나. 이게 느낀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 관념인데, 변종의 관념인데, 내가 뜨겁다는 걸 느낀다는 것을 느낀다는 걸, 이거는 변종의 관념입니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뜨겁다 느끼는 건 변종의 관념이지만 뜨겁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야, 이거 보면 요새 말하면 메타인지라고 그러나? 이 스피노자가 요새 말할 메타인지 이것과 지금 닮아 있다고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정신은 인간 신체의 관념이나 인식이기 때문이다. 아까 나왔죠. 인간 정신은 신체의 관념이 됩니다. 신체의 관념이나 인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념이나 인식은 신이 다른 괴물의 관념으로 변종했다고 고찰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 아래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 신체는 계속해서 재생되어 매우 많은 물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한 관념의 질서와 연결은 원인의 질서와 연결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관념은 신이 매우 많은 괴물의 관념으로 변종된 것으로 고찰될 수 있는 경우에만 신 안에 있다. 그러므로 신은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고 여러 많은 괴물의 관념으로 변종된다 고찰되는 경우에만 신 안에 있다는 거죠. 매우 많은 다른 관념으로 곧 변종되는 경우에만 인간의 신체의 관념을 가지거나 인간의 신체를 인식한다는 거죠. 신이 인간의 정신의 본성을 구성한다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신이 매우 많은 다른 관념으로 변종하는 경우에만 인간의 신체의 관념을 가지거나 인간의 신체를 인식한다. 즉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신체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게 따로 논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체의 변종의 관념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
신 안에 있다. 신체 변농의 관념은 신이 인간 정신이 본성을 구성하는 안에서 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 신체가 아니고 신의 변농의 관념은 또는 인간 정신은 그러한 변농을 지각한다. 뜨거운 물을 닿으면 뜨겁다는 걸 지각하겠죠. 그러나 인간 정신은 인간의 신체 자체를 따라서 인간 정신은 인간 신체 자체를 지각하며 더욱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지각한다. 자, 이렇게 변동의 관념을 통해서 지각하는 것이지 정신이 바로 신체를 인식하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있는 게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신체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예요. 정신은 신체를 인식하고 신체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독립적이라고 했죠. 이 두 속성이 다른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지각한다. 그러므로 인간 정신은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인간의 신체 자체를 지각한다. 변동의 관념을 통해서 지각한다는 겁니다. 직접 정신이 인간의 신체를 인식하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리 20. 신 안에는 또한 인간 정신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이 있다. 이것들은 인간 신체의 관념이나 인식과 같은 방식으로 신 안에 생기며 같은 방식으로 신에게 기속된다. 자, 사유는 신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사유의 모든 변동에 대하여 아울러 인간 정신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신 안에 관념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 정신이 신체에 대한 관념이라 했네. 정신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간 정신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신 안에 관념이 있으면 안 된다. 관념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정신의 이러한 관념이나 인식은 신이 무한한 경우에 한해서가 아니라 신이 다른 계물의 관념으로 변형된 것 한해서 신 안에 있다는 거죠. 앞에서 이런 얘기 계속 나와. 그냥 보면 정신의 이러한 관념이나 인식은 신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가 아니고 신이 다른 계물의 관념으로 계물의 관념으로 변형된 한해서 신 안에 있다. 그러나 관념의 질서와 연결은 논리의 질서와 연결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정신의 이런 관념이나 인식은 신체의 관념이나 인식과 같은 방식으로 신 안에 생기며 또 신에게 기속된다. 정리 20일. 책 바로 일이 항칠이 되어 있는데도 보면 또 참나 어렵다. 자, 20일 봅시다. 정신의 이 관념은 정신 자체가 신체와 합일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따로 논다 해놓고 또 여기서 또 합일하고 있다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뭐 변형의 관념이죠. 변형의 관념이죠. 어쨌든 합일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 정신과 합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이 있고 신체가 합일하고 있다는 정신과 신체가. 그러면 이 정신에 대한 관념도 정신과 합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신이 있고 정신에 대한 관념이 있을까 이거. 이 두 개의 관계나 정신과 신의 관계는 같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죠. 우리는 신체가 정신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신체가 정신의 대상이고 정신의 관념의 대상은 정신이잖아 또. 뭐 그런 얘기겠죠. 때문에 정신과 신체가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앞에서 증명했대. 뭐 어쨌든 비슷하게 증명했죠. 그러므로 이하 동일한 추론에 의하여 정신의 관념은 정신 자체가 신체에 합일하고 있는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대상, 곧 정신 자체와 합일하고 있다는 것이. 정신의 대상이 신체고 정신의 관념의 대상이 정신이라는 거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 맹제는 제2부의 정리치의 추측에 의하여 한층 더 분명하게 이해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신체의 관념과 신체의 관념이라는 거, 정신이 신체의 관념이라고 그러죠. 신체의 관념과 신체. 정신과 신체는 동일 개체로서 어떤 때는 사유의 속성 안에 또 어떤 때는 연장의 속성 안에서 생각된다는 것을 밝혀놓았기 때문이다. 그랬던가 봐요. 어쨌든 간에 연장 동일 개체, 정신과 신체는 그렇지. 동일 개체가 정신과 신체를 갖고 있잖아. 다만 속성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유의 속성에서 어떤 때는 그 연장의 속성에서 파악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정신의 관념과 정신 자체는 동일물이며 그것은 동일한 속성, 즉 사유의 속성 아래에서 생긴다. 그렇지. 사유 쪽이잖아. 신체는 연장 쪽이고. 정신의 관념과 정신 자체는 동일한 필연성에서 동일한 사유 능력으로부터 신 안에서 생긴다고 나름 말한다. 왜냐하면 정신의 관념, 즉 관념의 관념은 왜냐하면 관념의 관념이라는 것은 신체의 관념이 정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정신의 관념은 그러니까 신체의 관념의 관념이 된단 말이죠. 그 말이죠. 정신의 관념, 즉 관념의 관념은 사실상 대상에 대한 관계를 떠나서 사유의 양태로 고찰되는 한에서 관념의 형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알면 그는 그것에 의하여 동시에 자신이 그것을 아는 것을 알며 아까 됐던 이거잖아. 이게 그 신체의 변형의 관념, 이 관념 이거죠. 또한 동시에 그는 그것이 자신이 그것을 아는 것을 또한 아는 것을 알며 이처럼 무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겠다. 자, 22. 똑같은 얘기죠,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따뜻한 걸 느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안다는 거. 인간 정신은 신체의 변형뿐만 아니라 변형의 따뜻한 걸 느끼는 거. 이 변형의 관념도 지각한다. 내가 따뜻한 걸 느끼고 있다고 것을 느낀다는 거죠. 변형의 관념은 변형의 관념 자체와 같은 방식으로 신 안에 생기며 또한 같은 방식으로 신에게 기속된다. 이것은 이부의 정리의식과 같은 방식으로 증명된다. 그러나 신체의 변형의 관념은 인간 정신 안에 있다. 즉 그것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서 신 안에 있다. 이것도 봐라. 이건 아까 이건 얘기 아니었는데 지금 뭐가 약간 단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걸 알기고. 신체의 변동의 관념은 인간 정신 안에 있다. 즉 그것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질을 아까 뭐 본질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고 모든 개체의 뭐 그걸 다 관념 가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했는데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서 신 안에 있다. 그렇지. 어쨌든 간에 말이 맞기는 맞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원래 앞에서도 그렇게 해도 될 까지가. 근데 그 앞에서는 또 그게 아니라 해놓고. 이거 신은 인간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신 안에 있다. 그래. 그럼 모든 게 그럼 신 안에 있지. 그러므로 그것들의 관념은 신이 인간 정신의 인식이나 관념을 소유하는 한에서 신 안에 있을 것이다. 당연하겠지. 그것은 인간 정신의 자체 안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 정신은 신체의 변형뿐만 아니라 신체의 관념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이겠지. 신체의 변형뿐만 아니라 신체의 변형의 관념도 지각한다. 야, 진짜 항치를 참 많이 해놨는데 지금 봐도 모르겠다. 23 정리. 지나고 나면 헷갈리고 또 새로 보고 그러지. 정신은 신체의 변형의 관념을 지각하는 한에서만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 신체를 바로 인식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신이. 신체의 변형의 관념을 지각하는. 아주 참 재밌는 표현들인 것 같고 철학적으로 무슨 그 미닝이 있는 것 같기도 한다. 자 봅시다. 정신의 관념이나 인식은 신체의 관념이나 인식과 같은 방식으로 신 안에서 생기며 또한 같은 방식으로 신에게 기속된다. 그러나 인간 정신은 인간의 신체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아까 앞에서 나왔잖아요. 인간 정신은 신체의 변형을 통해서 뭐 정신이 뭐 들어가지 신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인간 신체 인식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신과 봐라 이것도 이 말 나옵니다. 신과 관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연장과 사유를 독립적으로 보듯이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잖아. 인간 신체는 신체고, 자 연장은 연장이고 사유는 사유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관계는 안 하고 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안 하고 신 안에 있다. 모든 게 신 안에 있지. 네, 인간 그러니까. 신체 인식은 신이 인간 정신 본성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신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건 어떤 경우 신과 관계합니다. 어떤 경우 개개의 사물로 변형된 경우에는 자 정신의 인식도 신이 인간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서는 신에게 기속되지 않는다. 이 봐라. 이런 말 한다. 이것도 봐라. 좀 안 맞는 거 있지 않나? 참말로. 이때 이 정신은 신체와 관련된 정신 같기도 해. 그러면 말이 되긴 한다.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더욱이 인간 정신은 그런 한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체를 인식도 안 되니까 자기 자신 인식 못할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겠죠. 다음으로 신체를 자극하는 변용의 관념은 인간 신체 자체의 본성을 포함한다. 즉 그것은 정신의 본성과 일치한다. 자, 이게 뭐냐면 신체의 변동이 정신이라 했잖아. 변동의 관념이.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본성, 정신의 본성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들 관념의 인식은 필연적으로 정신의 인식을 필요. 그래, 이들 관념은 신체의 변동의 관념은 정신의 인식을 포함하겠지. 왜 정신이니까 그게. 그러나 이들 관념의 인식은 인간 정신 자체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 정신은 오직 그러한 안에서 변용의 변용의 관념을 지각하는 안에서 변용의 관념을 지각하는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는 거지. 그냥 인식할 수는 없고 정신은 인간을 신체를 인식할 수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없고 변용의 관념을 지각하는 안에서 인식한다. 말 잘 들어요. 말 잘. 모르겠다. 그냥 이때만 넘어가고. 집에 가기 전에 다 헷갈려가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문장 하나인데 그 문장 하나를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해서 어떻게 보면 햇말을 계속 다른 방식으로 전개해가면서 자기 말을 증명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읽을 때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계속 조금씩 나는 그런 게 아니었고 네. 굉장히 이 사람 디테일한 것까지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보면 비슷한데 왜 이건 이렇다고 저는 저렇다는 딱 보면 단서가 있어. 뭐 그 단서를 이 철학을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무슨 우리 증명을 할 때 큰 집합 안에 예를 들어서 뭐 A가 속해 있고 B가 속해 있으면 A 플러스 1 한 거나 이제 쉽게 말해서 뭐 B 확장한 거나 뭐 이렇게 확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거 안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그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어떤 경우는 이게 이 안에 포함이 된다고 어떤 경우는 포함이 안 된다고 이렇게 포함되는 거 자, 이 사람 지금 뭘 지금 주장하는가 하면 여기서는 그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를 이게 다르게 보고 송가선에서 연결된다고 그래도 신체가. 근데 이 사람은 이 같은 걸로 보는데 하나로 보는 거지. 같은 게 아니고 하나로 보는 게 병행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안에 포함되는 병행으로 두 개가 같이 가는데 이거 서로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질서와 이 질서는 같이 간다고 그러거든. 이 사람 얘기로는 변형이 되면 연결이 됐다가 이게 이제 변형된 것을 변형을 통해서 정신 인식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송가선이라고 이걸 주는 게 아니고 네. 변형을 인식을 통해서 이제 정신 인식한다는 거지. 근데 요게 이거 한 거. 이 사람이 그 주장한 그 데카르트의 그 이 하나를 그거를 깨기 위해서 이론론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거든. 근데 이게 지금 그러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신체와 정신을 따로 놓고 이게 이렇게 병행 간다는 거지. 서로 여기는 모른다는 거죠. 저쪽은 정신은 신체를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 모른다는 거지. 신체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 수가 없지. 정신은 변형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또 봅시다. 아니 1장 읽고 2장 이만큼 읽으니까 이 사람의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내용에 대해서 이해되는 거는 조금 더 하겠지. 근데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투 말하는 게 그죠? 스타일. 전개 방식 뭐 이런 네. 것들. 스타일이 좋아요. 인간의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은 단지 자신의 운동을 어떤 일정한 비율로 서로 전달할 때만 신체 자체의 본질에 속하며 그것이 개체로서 인간 신체와 상관없이 고찰될 수 있는 한에서는 신체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뭐 이건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인간 신체의 부분은 매우 복잡하게 조직된 개체이며 신체의 본성과 행상을 모두 보존하면서 인간 신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있으며 분리될 수 있으며 신체의 본성과 행상을 모두 보존하면서 분리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신의 운동을 상한 양식으로 다른 물체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부분의 관념이나 인식은 신 안에 있지만 그것은 사실 신이 자연의 질서에서 그 부분에 선행하는 다른 계물의 관념으로 변형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그렇다. 나아가 인간 신체를 조직하는 개체 자체의 각 부분에 관해서도 역시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 신체를 조직하는 각 부분의 인식은 신이 오직 인간 신체의 관념, 즉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관념을 갖는 경우가 아니라, 또 봐라. 이런 얘기 또 나온단 말이야. 지금 신이 매우 많은 사물의 관념으로 변동된 한에서 신 안에 있다는 거지. 아까 인간 본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뭐 했잖아.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 신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신체의 변동의 관념입니다. 앞에서 신체의 변동의 관념은 신체의 변동의 관념이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신체를 조직하는 각 부분의 인식입니다. 신체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신체의 변동의 관념은 신 안에 있다 그랬고, 이게 이제 뭐냐, 그러니까 정신에 파악하잖아. 근데 이거는 신체 부분의 인식은 정신 안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관념의 경우가 아니라 신이 매우 많은 다른 사물의 관념으로 변동된 한에서 신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 정신은 인간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조금 클리어해지는 것 같다. 자, 정리 25. 인간 신체의 각각의 변동의 관념은 외부 물체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 뜨겁다는 거 느끼면 됐지. 뜨겁다는 것이 무엇이 뜨겁겠는지 모른다. 인식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인지 뭔지 그런 거 같은데. 그런 예를 들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들은 외부 물체가 인간 신체를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한에서 인간 신체의 변동의 관념이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밝혔다. 일정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한에서 그렇다는 거고, 그러나 외부 물체가 인간의 신체와 관계없는 개체인 한에서 그것의 관념이나 인식은 신이 본성상 외부 물체 자체에 선행하는 다른 사물의 관념으로 변형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신 안에 있다. 아까 그 얘기지요. 그러므로 외부 물체의 타당한 인식은 신이 인간 신체의 변동의 관념을 가지는 한에서는 신 안에 없다. 이런 조건이 존재가 있어야 신 안에 있겠지. 또는 인간 신체의 변동의 관념은 외부 물체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럼 정리 26. 인간 정신은 자기 신체의 변동의 관념에 의했으면 외부 물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지각한다.
외부 물체를 바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변동의 관념, 변동이라는 거 뜨겁다는 거죠. 뜨겁다는 관념을 통해서 외부 물체가 뭐 뜨거운 물이든지 뭐 쎄든지 뭐 인식하겠단 말이겠죠. 만약 인간 신체가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내부 물체의 자극을 받지 않는다면 인간 신체의 관념도, 즉 인간의 정신도, 신체의 관념이 정신이라고 그러죠. 도 어떤 방식에 의해서도 그러한 물체의 존재의 관념에 자극받지 않는다. 즉 인간 정신은 그러한 내부 물체의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도 지각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정신은 신체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 물체에 대해서도 지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 신체가 어떤 방식으로 외부 물체의 자극을 받는 한에서 인간 정신은 외부 물체를 지각한다. 변동의 관념을 통해서 지각한다. 이는 어찌 좀 쉬운 것 같다. 인간 정신이 외부 물체를 표상하는 경우, 그것은 외부 물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갖지 않는다. 변형을 통해서, 신체의 변형을 통해서만, 변동의 관념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지, 표상하는 가지고는 타당한 인식을 갖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체의 변동의 관념을 통해서 인식한다. 인간 정신이 자신의 신체의 변동의 관념에 의하여 외부 물체를 관찰할 때 우리들은 정신이 그것을 표상한다고 말한다. 변동의 관념에 의해서 관찰할 때 표상한다고 그런다. 정신이 다른 방식으로는 표상할 수 없다는 거죠. 외부 물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표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신은 외부 물체를 표상하는 경우 그것을 타당한 인식을 소유한다. 소유하지 않는다. 정신은 외부 물체를 표상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만 한다는 거죠. 신체의 변동의 관념을 통해서만. 그런 얘기예요. 그걸 통하지 않고 표상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인식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 27. 인간 신체의 모든 변동의 관념은 인간 신체 자체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그래서 정신은 뭡니까? 인간 신체의 변동의 관념은 정신이잖아. 정신은 신체에서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신체 자체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인간 신체의 모든 변동의 관념은 인간 신체 자체가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자극받는다 고찰하는 한에서 인간 신체의 본성을 포함한다.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고찰하는 한에서 자극받는다고 고찰하는 한에서 인간 신체의 본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인간 신체가 한층 더 많은 방식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개체인 경우에는 그 관념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일정한 방식으로 한 경우는 이게 뭡니까? 인간 신체의 본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고. 정리 18. 인간 신체의 변동의 관념은 단지 인간 정신에만 관련되는 한에서는 맹석 판명하지 않고 혼란스럽다. 이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요, 지금? 인간 신체의 변동의 관념은 단지 인간 정신에만 관련되는 한에서, 그렇죠. 단지 인간 정신에만 관련하는. 그렇지만 단지 인간 정신 아니고 딴 게 있으면 좀 인식하기 텐데 단지 인간 정신에만 관련되면, 자, 이거 잘 봅니다. 이 단어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인간 신체의 변동의 관념은 이 나오네 밑에 외부 물체의 본성과 아울러 인간 신체 자체의 본성을 포함한다. 이게 있었잖아. 인간 신체의 변동의 관념은 외부 물체의 본성과 아울러 인간 신체 자체의 본성을 포함한다. 자,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한다고 그랬잖아. 뜨거운 물이 들어와야 뭐 뜨겁게 느끼듯이 뭐 그런 거 있지. 그 관념은 인간 신체의 본성뿐만 아니라 그 부분의 본성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변동은 인간 신체의 부분과 신체 전체가 받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우리 뜨거운 물에 손을 당기면 전체적인 몸도 있겠지만 손 그 부분이겠지. 그러나 외부 물체의 타당한 인식과 아울러 인간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의 타당한 인식은
신이 인간 정신으로 변용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신 안에 없으며. 자, 이게 똑같은 쪽 앞에 나온 짓거리 하고 있다 지금. 신이 다른 많은 관념으로 변용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신 안에 있다는 거죠. 신이 인간 정신으로 그냥 신이 인간 정신으로 변용한 것에 한해서는 신 안에 없고, 외부물체 인식과 뭐 이런 거는. 그러나 신이 인간 정신으로 변용한 그 정신 자체로만 봤을 때는 없고, 신이 다른 많은 관념으로 변용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는 신 안에 있다는 거죠. 어거지로 하면 뭐 말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 변용의 관념은 오로지 인간 정신에만 관련되는 한에서 전제가 없는 결론, 이상한 거라는 얘기죠. 전제가 없는 결론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즉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변용의 관념은 오로지 인간 정신에만 관련된단 말이죠. 뭐가 관련됐다고 다른 많은 관념으로 변용한 것으로 고찰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인간 정신에만 할 때는 이게 혼란스럽다는 거죠. 자, 전제가 없는 결론, 이거 뭐 좀 근거 없는 결론이라는 얘기죠. 즉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관념이 단지 그 자체로만 고찰될 경우 명습 판명하지 않다는 것은 꼭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된다. 인간 정신의 관념과 인간 신체의 변용의 관념의 관념도 오로지 정신에 관련되는 경우에만 그러한데, 뭘 그래? 혼란스럽다는 얘기지 지금. 이것도 정신에만 관련되면 혼란스럽다는. 그러니까 신이 인간 정신에만 관련될 때는 신 안에 없고, 신이 다른 많은 관념으로 변형된 경우에는 신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에만 관련될 때는 혼란스럽다. 변용의 관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정신이 그러한데, 정신도 그러한데, 정신의 관념도 그러한데, 이 뭐야, 변용의 관념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리 쉽고, 인간 신체의 어떤 변용의 관념은 인간 정신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용의 관념은 뜨겁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뜨겁다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 이게 관념입니다. 이 관념도 역시 인간 정신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어요. 인간 정신과 관련된 한에서 명식 표명하지 않고 혼란스럽다 했듯이 인간 정신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간 신체의 변용의 관념은 신체 자체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의 본성을 타당하게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까 그랬죠. 정신은 신체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인식하지. 그리고 인간 신체의 변용의 관념은 정신이잖아요. 정신은 인간 신체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 또한 그것의 본성을 타당하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신의 본성과 타당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아, 참. 그렇다고 넘어갑시다. 인간 신체의 변호의 관념은 아까 신체 자체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거나, 여기까지 됐잖아. 아까 그랬잖아. 정신은 신체를 타당한 인식을 못한다고 그랬죠, 정신은. 근데 그것의 본성을 타당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신체의 본성이겠지. 예? 신체 자체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것의 본성. 그것은 한번 볼까? 다른 책에 뭐라고 적어있는 거. 이거 다른 책에 또 그것이라고 적어놨네. 신체겠지. 에이고. 그러면 뭐 말된다. 그 다음에 즉 정신의 본성과 타당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 관념의 관념은 인간 정신의 본성을 타당하게 포하지 않거나 또는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관념의 관념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 뜨겁다는 느낀다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인식, 이게 관념의 관념이겠죠. 인간 이게 본성이 뭐 그러는데 인간 정신의 본성과 그렇지 뭐야 정신도 변동의 관념이 타당하지 않는데 이 변동의 관념도 타당할 수가 없죠. 뭐 그런 얘기겠죠. 자 보충 1호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인간 정신은 자연의 일상적 실수로 사물을 지각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도 그리고 외부 물체에 대해서도 타당한 인식을 가지지 않고 단지 혼란스럽고 손상된 인식만을 가진다. 왜냐하면 정신은 신체의 변형의 관념을 지각하는 경우에만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은 신체의 변형의 관념 자체를 통해서만 자기의 신체를 지각하며 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변형의 관념을 통해서만 외부 물질을 지각한다. 자, 신체의 변형의 관념을 통해서 자기 신체를 지각하고 외부 물질을 지각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은 그러한 관념을 가지는 한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도 외부 물체에 대해서도 타당한 인식이 아니라 단지 혼란스럽고 손상된 인식만을 가진다. 뭐야? 이게 뭐야? 거꾸로 돼. 논리가 지금 안 맞다. 오면서. 아니, 저도 여기에 아까 그 물음표 처음에 왔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분에 저도 도저히 논리적으로 충돌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우리가 이제 쭉 읽어 내려오면서 생각해 보면 그냥 단지 혼란스럽고 손상된 인식이다 여기에 기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방금 드네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혼란스럽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문맥하고는 충돌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혼란스럽고 손상된 인식에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방금 딱 느껴지네요. 오기 전까지는 충돌이었고 방금 쭉 읽다 보니까 그래 마지막 문장 여기 기결하면은 별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장이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보면 외부 물체를 지각한다라고 끊었잖아요. 여기가 문장이 끝났고 그 다음에 걸음으로부터 해가지고 방금 자신에 대해서도 신체에 대해서도 외부 물체에 대해서도 타당한 인식이 아니라 단지 요 끊어지고 단지부터가 혼란스럽고 손상된 인식만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연결하면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외부 물질을 지각한다.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단지 혼란스럽고 손상된 인식만 가진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좀 이해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방금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자, 이 보충에 보면은 인간은 신체의 변형을 지각을 하는 경우에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데 앞에서 보면은 그 모든 변형의 관념은 신체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 자, 이걸 통해서 인식하는데
자, 정신은 신체의 변형의 관념 자체를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지각하며 또한 변형의 자체를 통해서 예물을 지각하고 그러므로 정신은 걷는 관념을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신체에 대해서도 자 끊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각하는 이게 지금 완전하지 않다는 거야. 지각한단 말이야. 하는데 앞에서 보면 27번 정리. 인간 신체의 모든 변형의 관념은 인간 신체 자체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지만 타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명시생각이 또 다르지. 이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게 타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인식 자체가. 그래서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맞죠? 이렇게 하는데 외부물체에 대해서도 타당한 인식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인식이 혼란스럽고 손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줄줄 끊어졌잖아. 한다. 그렇던데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당하지 앞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했거든.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지. 자, 주석. 나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정신이 자연의 일상적 실수로 사물을 인식할 때,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결정되어 사물과의 우연한 접촉으로 인하여 이것저것을 관찰할 때 정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도 외물체에 대해서도 타당한 인식이 아니라 단지 혼란된 인식만 가진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고. 그러나 내부로부터 결정되어 곧 많은 사물을 동시에 관찰함으로써 사물의 일치, 차이와 반대를 인식할 때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정신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내부로부터 결정될 때는 정신은 내가 다음에서 제시하게 될 것과 마찬가지로 사물을 판명하게 관찰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성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